측에서 소송 기록을 늦게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해서 저희가 공소제기 7월 19일에 공소제기를 하였고 8월 19일에 1회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9일 공판 기일 진행되기 5일 전에 8월 14일에 변호인 측에서 열람증사 신청을 하였고 특검 측은 7월 19일 공소제기 이후에 수차례 변호인 사무실 연락을 해서 열람증사를 안내하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공판 준비기일 1회 기일 5일 전에야 열람증사를 신청하셨는데 특검 측에서 열람증사를 소송기록을 열람을 등사를 늦게 해줬다,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사건에서 본건 재판과 관련된 쟁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별건 재판이고 각각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서 각 재판부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본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재판부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할 기회 그리고 방어권 보장 말씀하시는데 그간의 이제 소송 진행 경과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었고 변호인 측에서 이제 인부 의견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기간 부여를 요청해서 이제 9월 26일에 1회 공판 기일이 진행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전체 증거 의견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 측에서 이제 입증 계획을 먼저 밝혔고 그 입증 계획을 밝힐 당시부터 저희는 이제 타 사건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본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제 6개월 공소 제기된 지 6개월가량 경과해서 지금 현재 이제 종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추가 증거 신청을 목록을 제출하셨는데 목록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별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제출된 이제 진술 조서나 진술서 등으로 보입니다. 아마 피고인 측 주장은 지금 별건 재판에서 이제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지금 특검이 본건 재판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조서는 제전문 진술이다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증거 목록에 의하면 지금 특검이 현재 제출한 증거와 중복되는 증거도 보이고 또 대부분이 이제 군인이나 경찰 하급 실무자의 진술 조서, 진술 사본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하급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피고인 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과도 모순되는 증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재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당초 시작할 때 특검 측에서 증인이 130여 명이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피고인이 다른 사건들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집중심리해서 운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사건을 특검법에서 정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초에는 재판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 측에서 증인신문도 하고 피고인 측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상당수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재판부에서도 그 심리들이 진행되어 특검 측에서 기존에 신청하였던 증거들을 다수 철회하고 다른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증인신문 조서나 녹취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셔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변동된 상황에서는 특검법의 취지대로 6개월 안에 최대한 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상당수 그 증거 제출 기회라든지 증인 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쟁점은 2025 고압 129호 사건의 쟁점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고, 특히나 피고인 측에서 특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 공소사실 사항에 나와 있는 그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인데, 그 당초 공소장에는 특검 측에서 그 전제 사실을 장황하게 기재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뭐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 관해서 뭐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뭐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진입, 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영,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등 시도,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항목으로 개별적인 항목으로 해서 장하게 기재를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이 부분에 그 공소 사실을 좀 축소해서 정리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 특검 측에서 그 9월 18일자로 공소장 변경한 내용에 보면은 그 부분이 상당히 축약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고, 그조차도 사실 전제 사실입니다. 이 사건 구체적인 이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전제 사실에 나타난 개개 그 사실에 관해서 모두 당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그 재판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 고압 129 사건에서는 개개의 사실 하나하나가 다 다투어지겠지만, 이 사건은 그 이후에 피고인이 공보 담당관 등에게 지시하에 이루어진 그 피지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있었던 객관적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쟁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당시 관련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행 지시나 뭐 언행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 제출을 하셨고 또 증거 신청도 하셨는데, 일단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증거를 제출하시면 조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뭐 그 이후에 확보되는 증거가 있어서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을 하시고, 그 부분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고요. 공판을 재개해가지고 정식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